제4주차 일본의 이모저모입니다. 오늘 살펴볼 도시는 일본의 긴키 지방에 위치한 교토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시하고 비슷한 느낌의 전통 도시죠. 먼저 이 교토의 특징은 일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 국보 건축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이 이 키요미스테라. 그리고 이 교토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답게 일본의 전통 예능인 일본의 전통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일종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와 그리고 사도라고 해서 차 마시는 것 그리고 가도라고 해서 화도, 꽃꽂이 그리고 일본식 정원 등이 발달해 있어요. 이게 일본식 전통 정원이에요. 이 교토하면 또 유명한 것이 킹가쿠지라고 해서 금각사. 여기 벽면이 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절. 그리고 아까도 나온 기요미스테라. 그리고 즐길 거리는 기온맛지라고 해서 전통 찻집과 고급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거리고 지금 보면은 마이코 체험이라고 해서 일본의 기녀, 무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부키 화장처럼 하얀 화장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놀러 가시면 관광객 차림으로 변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토하면 유명한 것이 화가자, 교가시라고 해서 예전에는 주로 궁중이나 귀족 가문, 절이나 신사 등에서 행사나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올려진 화가자였는데 최근에는 중요한 자리에서 선물할 때 많이들 이용을 하죠. 그리고 유바요리라고 해서 절에게 참배객들, 절에 온 사람들한테 대접하던 사찰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나라켄, 나라현인데요. 교토를 가게 되면 나라를 가고 나라를 가게 되면 교토를 가죠. 자, 고대 시대부터 나라지다이, 일본의 나라 시대까지 일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지역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와 세계문화유산, 국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나라현의 특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많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의 경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요. 여기 나라공원이 사슴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나라에 가면 꼭 이 나라공원을 가지 않아도 도시 곳곳에서 이 사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녀온 교토와 나라를 간단하게 이번 주에는 설명드리면 2010년 2월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전이죠. 10년 전 가고시마 유학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교토하고 나라에 다녀왔었어요. 여기 비행기표 보시면 가고시마에서 오사카로 먼저 출발을 하죠. 교토나 나라를 가시게 되면 오사카 공항으로 먼저 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버스 안에서 차창을 바라본 풍경인데 아직은 오사카의 도심이에요. 오사카 도심에서 먼저 나라현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말 거리에 이렇게 사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이제 점심을 먹을 음식점이었는데 그 사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같이 살펴봤던 그 사찰 요리 유바 요리는 아니고 일본의 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맛은 그렇게 막 맛있었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체 주문이다 보니까 좀 다 이렇게 식어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죠. 점심 다 먹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사슴들이 여기 뒤에 주변에 공사 중이었는데도 막 많이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신사를 산책을 했는데 일본 하면은 신사 산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토리라고 해서 신사의 입구. 이것을 토리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 가운데 하나가 토리 하면은 새라는 뜻이에요. 뭐 새 또는 닭이라는 뜻이 되는데 새라는 뜻이 되고 이라고 하면 있다 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가 있는 곳, 즉 옛날 말로 치면 봉황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봉황은 보통 신에게 인간의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고 하죠.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 토리이라고 해서 봉황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신에게 인간의 뜻을 전달해 주는 곳.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토리가 인간 세계와 신의 영역을 이제 구분짓는 어떤 그 일종의 관문,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신사가 있어요. 아마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뭐 골목골목마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신사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신사들이 굉장히 많이 마을에 있는데 이것을 토리이라고 한다. 신사, 우리로 치면 절 입구의 기둥문. 그래서 뭐 신사 내를 좀 둘러보았고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사슴이 있죠. 자, 여기는 나라현의 동대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대사, 도다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 그러니까 절이고요. 대불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불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뭐 여행을 갔던 유학 시절에 이제 수학여행이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하나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독일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관광을 같이 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모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약간 사양하는 겸손의 그런 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칭찬을 했었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냥 습관처럼 사양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저한테 만족구 시떼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구 시떼나이네 라고 하면 만족 못하는구나, 너 만족 못하는구나 이 정도의 뜻이 되는데 그때 그 뉘앙스가 굉장히 저를 만족을 못하고 칭찬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투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한국이나 뭐 일본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약간 사양하는 겸손의 미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독일은 서구권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칭찬을 하면 그렇다고 약간 인정하는 게 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서양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 체류를 하시게 되거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체류를 하시게 되면 일본, 뭐 중국 같은 동양권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칭찬을 받았을 때 뭐 사양하는 게 미덕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사양을 하는 게 미덕이고, 이제 서양권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알게 되면 그들 앞에서는 뭐 적당히 이렇게 수긍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을 여기저기 끝내고 이제 교토로 왔어요. 여기 이제 교토에 있는 호텔에 묵었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한 워크숍까지는 아니지만 뭐 간단한 이 외국인 교수님의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것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그제서야 이제 교토 거리를 좀 구경을 했는데, 여기는 교토역 인근이에요. 호텔이 교토역에서 가까웠었기 때문에 지하철역 내부고요. 사진이 흔들렸는데 교토駅라고 되어 있죠. 지금만 해도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막 찍을 수가 있지만, 이게 10년 전이니까 2010년까지만 해도 제가 2009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디카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저기 뭐 밤 풍경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건 아침이에요.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토 관광에 이제 나섰는데, 여기가 지금 교토역이에요. 여기 치카테츠 노리바라고 되어 있죠. 지하철 타는 곳. 여기는 테이키켄 우리바라고 해서 정기권 파는 곳, 그러니까 표 파는 곳. 그래서 지금 여기 당역, 제가 있는 곳은 교토駅였고, 지하철 표를 구입을 하고, 되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약간 이제 90년대에 우리나라의 매표소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그 종이표를 일본에서는 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조금씩 늦은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2010년도만 해도 교통카드가 나온 지가 굉장히 한참 된 시기였거든요. 나오고도 한참 지난 시기였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90년대처럼 이렇게 종이권을 매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도 지금은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죠. 교토역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교토 뭐 어딘가에 관광지에 도착을 했었는데,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역이었는지. 내리자마자 그냥 뭔가 되게 일본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풍경 하나하나마다, 상점 하나하나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관광했던 교토의 관광지는 헤이안 신궁.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가 기억나는 특징이 또 연중 무휴였던 점. 그래서 여기저기 관광을 마치고 또 이제 거리로 나왔는데, 그 수학여행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어서 빨리빨리 이제 서둘러서 구경을 마치고, 저랑 이제 친구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기모노 체험이었어요. 아까 전에 뭐 마이코 체험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마이코 체험을 하려면 분장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기모노 체험을 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막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모노 체험을 하러 가는 이제 거리 곳곳의 풍경마다 굉장히 뭔가 일본스럽죠. 그래서 이제 기모노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의상을 입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제 한 사람당 두 분이서 이제 입혀주시는데, 뭐 안에 갖춰 입어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모노는 절대 혼자서는 입을 수가 없는 옷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헤어까지 그때 받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다 외국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이제 한복 체험하러 간 데에 중국인들이나 뭐 간혹가다 일본인들도 있고 그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시까지 반납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돌아다녔죠. 이런 장식도 거기에서 하는데 뭐 다 값을 매겨서 이제 받더라고요. 이제 뭐 헤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모노는 여기 보시면 여기 뒷부분을 저는 여기 목 쪽에 바짝 이제 갖다 댔었는데 이렇게 뒤로 살짝 빼서 약간 목선을 보여주는 게 그게 기모노의 또 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신사에 들어가서 둘러봤던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이거 마시는 물 아니고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몸가짐을 깨끗이 한다는 뜻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오마무리라고 되어 있죠. 뭐 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는 곳.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던 것 같아.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일본인들은 보통 이런 차림으로 잘 안 다니고 관광객들이 이런 차림으로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대거 중국 관광객들이 막 이제 대거 이제 몰려오고 있었어요. 한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인들 일행 중에 한 분이 저희를 보시자마자 사진 같이 찍을 수 없냐고 일본어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저희도 일본인이 아닌데 좀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일본인인 줄 알고 너무 이제 기쁜 마음에 막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두세 번 부탁을 하시길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백화점도 가고 돌아다니고 식사를 하고 반납하러 가기가 아쉬워서 막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하고 나서 후식 디저트를 먹으러 갔었는데 일본답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녹차가 막 유행을 안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 막 녹차, 뭐 말차라고 해서 뭐 음식이든 뭐 후식이든 여기 지금 후식 디저트인데 이거 파르페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녹차 소재로 된 그런 메뉴들이 정말 되게 다양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녹차, 뭐 파르페 이렇게 하면 끝인데 뭐 녹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본은. 특히 여긴 교토다 보니까 전통적인 거를 이제 팔아야 되겠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메뉴가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되게 맛있었어요. 일본은 하나 굉장히 제가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저트의 천국인 것 같아요. 디저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그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그때 밤 비행기를 탔었나 새벽 비행기를 탔었나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갔던 곳이 그 교토의 타워였는데 교토 타워였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해서 가지는 못했고 구경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실망했던 게 이게 타워가 이렇게 전체가 아닌 이 건물, 그러니까 호텔 위에 약간 기둥이 반절 잘린 것처럼 약간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교토를 다녀왔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말씀드릴 공지사항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 수업을
매주 수요일 반이 있고 매주 금요일 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습 기간을 일주일씩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0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반도 있고 해서 수업 기간을 5일씩, 그러니까 수요일 반은 23일부터 27일, 금요일 반은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5일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학습 기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10월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연휴죠.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10월 7일, 그러니까 10월 9일 이때부터는 근데 또 이때 또 연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보강을 이 목요일로 할지 8일로 할지 토요일 10일로 할지 영상을 언제 업로드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제가 학교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는 추석 연휴고 10월부터 다시 또 수업을 하는데 10월부터는 학습 기간을 3일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수요일 반은 수목금, 매주 수목금 학습 기간. 금요일 반은 매주 금토일, 매주 금토일의 학습 기간. 만약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하루를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학습 기간을 3일로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이제 하루씩 설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제 학생분들의 의견이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일주일로 이제 대폭 늘렸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출석 체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출석 체크를 거의 일주일 내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다른 또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3일로 줄일게요. 그래서 수요일 반은 수목금의 학습 기간, 금요일 반은 금토일의 학습 기간. 혹시 공휴일이 껴있으면 하루 더 드리는 걸로. 자세한 거는 뭐 10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공지는 정말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총 4주차, 4회차 수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총 50분의 영상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제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그냥 50분 강의를 했을 텐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10월부터는 50분씩 그래서 총 100분의 강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25분씩 총 50분의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또 숙제를 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지금 숙제가 밀린 거죠. 1주차, 2주차, 3주차에 숙제가 밀려 있고 또 오늘 숙제는 오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뭐 어렵진 않아요.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숙제는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 4주차의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강의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